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오늘 시작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익들 많이 내셨습니까? 아마도 수익을 좀 내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수익을 조금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수익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요, 아마 대박플러스 시즌2를 금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2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2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쪽에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 그 어떤 것이든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 누가 1930대까지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만 바로 제가 1930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매수 포인트를 언제 잡아드렸을까요? 바로 옵션 만기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주식 잔소리를 통해서 매수라는 간단 명료한 한 단어로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1982.93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여전히 시장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추세를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저항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저점권역대를 한번 쫙 거봐야 되겠죠. 이렇게 거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지지를 딱 받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요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래 보이면 기가 막히게 저점을 찍고 급반등이 나왔죠. 아마도 1970포인트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198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일, 오늘 같은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시장은요,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빠지고요. 빠질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즉, 우상향 추세대를 그리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죠. 9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좀 볼까요? 외국인이 2,100억, 그죠? 기관이 1,300억, 코스닥은 240억, 180억 각각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각각 3,500억과 340억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즉,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으니까 코스닥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모처럼 만에 들어왔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을 합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그죠? 근데 제가
자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방송입니다.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공개방송을 좀 자주 열어드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마도 장중에 60일선을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을 할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잠깐 여기서 맛배기를 좀 보여드린다면 고가 나왔죠? 요래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기술적 반등 요래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쭉 갔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먹힌단 말이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요래 빠졌죠? 그러면 요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다. 그러면 60일선이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하회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간다. 적어도 558포인트대, 즉 21선 부근 자리대죠. 요 자리대까지는 아마도 반등이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지나보면 알 것이다 라고. 지수도 1930포인트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나보면 알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딱 끝나고 했더니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5년치를 한번 볼게요. 일봉보다는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과거에 형성되어 있던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했었던 이 자리대가 장대 음봉으로 밀려났습니다. 1050원 언저리 부근이었었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마도 제 판단에는 이거 1020원 깨고 내려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1010원대 중초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요래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래 올라갔습니다. 그럼 요래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점 이탈했으니까. 그죠? 저점 이탈했으니까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빠진다라면 아마도 1015원 요 언저리 부근 되겠죠. 요 언저리 때까지 빠질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수출주들 비상 뭐 이런 거 뭐 채산성 악화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밀리겠죠. 그런다면 자동차 쪽이라든가 IT 만약에 환율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강세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름대로 체력이 탄탄하다는 얘기고 워낙 강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하루하루의 일일비하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지금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나와 있던 포트폴리오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아제강, 아비코전자, 실리콘웍스, 한스바이오메드 이렇게 좀 있죠. 세아제강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아제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얘기들 나오죠. 신, 고, 가, 그죠? 가는 주식이 더 갑니다. 가는 주식이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마도 지금 시장이 잘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13만 500원 신고가죠.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갑니다. 왜 갈까요? 이유는 하나, 실적, 엔드. 하나 더 붙일게요. 지금 유행하는 패턴, 기술적 패턴이 아니라 유행하는 이 분석상에 놓고 봤을 때 유용한 부분인데 저 PBR. 실적을 겸비를 하면서 PBR이 낮은 주식들이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세아제강에 간다. 다른 철강주들 못 가죠. 근데 세아제강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가는 주식이 왜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강관이죠. 강관. 이 발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강관.
잘 나갑니다. 수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좀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이죠. 아비코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비코전자가 6,4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5,5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약 한 15% 정도 밀려 내려왔는데요. 그냥 양호한 눌림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엔 한 차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올해 사상 최고가,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어느 정도 조정의 폭이 나왔으니 이제 하반 경직을 보일 자리대가 왔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조금 지루한 중장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실리콘웍스 안 빠지죠? 징그럽게 안 빠지는데 징그럽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언젠간 올라갈 겁니다. 이제 슬슬 무르익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괜찮네요. 일단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다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애플 공급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진행하고 있죠? 잘 나간단 말이에요. 아마도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맨 마지막 종목이에요. 나 이 종목 참 실망스러운데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대죠.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16,000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있고 전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8,000원부터 16,000원 자리대 박스권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 올해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롱텀 부분들이지만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제가 출연했었죠? 막상막하 투맨쇼 1등 바로 뭐가 되죠? 삼화네트워크스입니다. 어제 상당히 좀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좀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냐고요. 가뿐하게 세 자리 수익률 이 한 종목으로 수익을 냈죠. 그러면 원인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정말 급등주이기 때문에 세력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과거에는 기관 쪽에서 찔끔찔끔 들어왔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와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중국입니다. 중국 쪽의 컨텐츠 사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부 정책 쪽이 맞물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중국 쪽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드라마 사업을 진행을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출을 했는데 아마도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꾸준하게 지켜봐보는 전략.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편입한 가격은 1,570원 자리대에서 매수가 됐을 겁니다. 자, 과거에 상승을 해주다가 고점을 못 넘어간 자리대였었죠.
이 자릿대를 거래량이 동반해주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눌러 내려왔었죠. 눌러 내려왔는데 이거 괜찮다라는 부분들. 왜? 61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미핥기 싹싹 혓바닥으로 핥죠. 개인들 떨구는 작업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횡보해주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이 시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단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목표가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이 박스권역을 돌파하게 됐을 경우는 이 폭만큼 움직이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그죠? 근데 이미 아마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결국엔 이 자릿대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한 차례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고 나가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요 한마디 더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요 자릿대가 또 하나의 저항 자릿대, 즉 이 자릿대가 오니까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넘어가서 안 찾겠단 말이에요. 하나 더 가겠죠. 그러면 얼추 이제 3,300원 요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오늘 3,255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단계 도약을 하느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느냐, 요게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부분들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기준에 입각한다면 나름대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AS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하얀 마이파도 잘생겼네요. 자, 하나씩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정재훈의 노하우입니다. 이제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칠판으로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14년도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강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4년도는 과거하고는 틀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즉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편안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위에서 훑고 내려오는 방법이 있죠.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훑는 방법이 있죠.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2013년도, 12년도 뭐가 있었죠? 유럽에 대한 얘기, 재정적자에 대한 얘기, 상당히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디폴트가 나오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올해는 뭐가 달라졌죠? 미국이 이제 출구 전략을 서서히 쓰고 있죠.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지금 독일, 영국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피그스 국가들 얘네들 아직 못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라고 이 드라기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 즉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많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출구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죠.
나머지는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오락가락하고 있죠. 근데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돌아서 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시진핑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쓸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큰 틀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라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 즉 2014년도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을 땐 이렇게 보는 부분들인데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하고 시장하고의 분석 방법은 일단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칠판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시장 큰 틀로 놓고 봤을 때의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된다라면 뭐가 틀리죠? 중국이 과연 돌아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올라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이 돌아서는 흔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돌아설 겁니다. 왜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좀 많이 합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요 조금 틀립니다.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시장의 추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시장의 추세를 파악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종목에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의 수급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누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이슈를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 간략하게 봤을 때 이 4가지 정도를 좀 분석을 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쪼개서 볼게요. 자,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다라는 부분들이죠. 간단 명료하게 돼 있습니다. 왜 간단 명료하게 했을까요? 이거 원고 준비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 자, 칠판을 활용을 해서 보기보다는 요 길로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의 상황.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그죠? 근데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어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고요.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상황, 즉 실적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분들은 뭐가 있죠? 대형주가 못 가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론을 따져보니까 지수가 못 가더라 라는 얘기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소형주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상황 자체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형주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라고 보셔도 좋고요. 대신 중소형주가 강하다라는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여기서 또 하나 거래 대금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자면 거래 대금 자체가 아마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거래 대금 같은 경우 한번 보실 적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자주 보실 거예요. 4조 원대 넘어가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사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바꿉니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반도체, 예를 들어서 원익 IPS 이 종목을 산다라면 적은 돈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겠죠. 왜? 삼성전자가 그나마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원익 IPS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월등히 낮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사게 된다면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즉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한 부분들, 그 OECD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조정됐죠?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좀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봐도 되겠죠. 그 근거는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에 뒷받침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유지가 폭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그렇다면 성장률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의 회복은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가 좀 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종목이 됐든 업종이 됐든 섹터가 됐든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을 보셔야 돼요. 자, 상당히 이 기술적 분석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며 뭐 다우 이론이며 이런 부분들 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갖고 그 기술적 분석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석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 한번 보세요. 최근에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징그럽게 잘 가네요. 정배열이죠. 그러면 그냥 사갖고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를 보기 전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보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죠? 한 차례 넘어섰고 두 차례 넘어서고서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됩니다. 마디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 마디 매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의 한 가지 도구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또 하나, 이동평균선을 보게 된다라면 60과 121선, 즉 중장기 골든크로스가 났다라는 얘기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대를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와놨던 부분들이고,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승 3파에 하락 2파, 아니죠, 상승 5파에 하락 3파가 나온다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상승이 3번 나오게 된다라면 고점이 형성되더라, 이런 것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본적 분석이 아니죠, 기술적 분석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서 하게 된다라면 주식 투자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주식 투자는요, 그냥 한 가지만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어떤 걸 갖다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업종을 다 갖다 놔도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예술입니다. 그 기술적 분석만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차트 이거 하나만 안 됩니다. 만약에 차트가 좋다라고 해서 보게 된다라면 연말장이나 연초시장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이나 부실주들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했기 때문에 1930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과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 짬뽕을 했죠. 종합예술이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결국 결론은요. 기술적 분석 뭐 몰라도 된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공부 10년을 했든 20년이 됐든 더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만 파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섭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을 이용을 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 바탕이 하얀색이죠. 자, 금융장세가 있고 실적장세가 있고 역금융장세가 있고 역실적장세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금융장세 이 부분들은 돈을 찍어가지고 막 시장에 뿌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 버냉키 헬리콥터 밴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돈을 많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즉 금융장세는요 유동성 장세다라고 좀 보셔도 좋아요.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고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도 주가는 상승을 한다. IMF 때 우리나라 지수 찍고서 다시 올라갔죠. 금융위기 때. 그때가 바로 유동성 장세다. 1적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죠. 다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때 초창기 시장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 금융장세에서 정체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와 이슈 종목군들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실적장세가 도래가 되게 된다라면 그 실적은 상승을 하겠죠. 금리도 바닥을 치고서 올라갈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쪽 볼 수가 있겠죠. 금리의 제한 조율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진 먼 얘기입니다. 아직까진 먼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 넘어갈 수 있는 정체기 구간에 직면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아직까지 이게 유동성 장세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왜? 거래대금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실적 장세로 보기에는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어야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체기다. 이 밑에는요. 역금융 장세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해당되는데 이거는 적어도 몇 년 뒤, 적어도 1년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잊어버리시고 지금 사리태에서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올라가죠? 정부 정책주. 정부 정책주 올라가죠? 정부 정책주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테마가 나오죠? 그죠? 테마가 나오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아프리카 TV, 네이버 뭐 이런 종목군들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엔 정체기를 겪고 있다. 즉 시장은 그렇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하얀색으로 바꿔서. 자, 업종. 상당히 지금 난해한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난해한 부분들이에요. 자, 한번 흔들어주고. 자, 업종을 보시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 제일 많은 섹터 한번 적어볼게요. 긴가아닌가 보세요. 조선, 철강,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기계. 자, 요거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다음 많은 거 건설, 자동차. 대형주 중에서 아마 요 4개 섹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 제일 없는 거 IT.
IT도 많을 수 있겠네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안 갈 수 있는, 대표적으로 못 가고 있는 종목군들만 지금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 4시에 리얼!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예병군 멘토 있으시죠? 빠르게 종목 상담, 포트 재편의 기회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섹터가 지금 올라가죠? 자, 내수 쪽 올라가죠? 그죠? 내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제가 2014년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 뭐 한정 KPS 같은 거,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거, 유틸리티 올라가죠? 그죠? 유틸리티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모레포시픽 같은 화장품 종목 올라가죠? 즉, 유통 쪽 올라간단 말이에요? 유통 쪽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올라가죠? 소위 말해서 딴따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엔터주들. 그 다음에 한번 땡겨야 되겠죠. 카지노. 자, 카지노 같은 것들 올라간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공통점이 있대요. 뭘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공통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장 쳐다보지 마라. 유럽장 보지 마라. 중국 시장만 봐라. 정부 정책. 중국 쪽에서 어느 쪽을 하나. 그래서 했던 게 뭐죠? 사마 네트워크스. 딱!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수급. 지금 누가 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만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기관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죠?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과거에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갔을 때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매수했죠. 개인들만 매도했어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시장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오늘 개인들만 팔았습니다. 전부 파생이고 뭐고 다 하방 포지션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상방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준비한 게 상당히 좀 많은데 오늘은 여기에서 그냥 짧게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여기에서 좀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여기서 끊어야 되냐면 일단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시간이 주식 투자 기준점 잡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 뒤에 뭐가 있죠? 공략주 있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포트폴리오 상담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는요. 02-3153-2611부터 2612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나요? 자,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상담을 하셨는데 총 5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세요. 예. 네, 많이 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예,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포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고요. 매수가가 38,500원, 비중이 네. 25%고요. 예. 두 번째는 한진칼 24,200원에 25%, 그다음 대림산업에 84,000원에 20%, 네. 대우조선해양 31,500원에 15%, 하나케미칼이 18,100원에 15%를 네. 가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쭉 보니까,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예. 또 하나는 중형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안전을 좀 위해서 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조금 이 대기업이니까, 망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네. 심적인 위안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부분들, 저도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대형주가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면, 설마 이가 망하기는 하겠어? 그냥 그러고 위안을 좀 삼을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선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정말 네.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놓으셨어요. 섹터별로 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한 종목만 갖고 계세요. 예.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혹시 저가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요? 아니에요. 시장의 중심으로 서 있는 거는요. 바로 SK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를 정말 매수를 좀 잘 하셨어요. 네. 일단 매수 단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매수가가 약 한 38,500원 정도거든요. 네. 올라간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가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네. 하반기에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모바일 쪽에서도 많을 거고 반도체 쪽 상당히 좀 업황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 네. 최근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 전하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를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예. 그죠? 저점대 이렇게 되면 이게 추세선을 못 그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이 저점 추세 때 그리셨죠? 네. 그럼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요게 또 상단권역이거든요? 네. 그럼 요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약 한 44,000원 정도까지예요. 네. 44,000원 정도까지가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한 네. 44,000원 정도대에서는 이제 비중이 25%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추세대로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한진칼을 매수를 하셨어요. 네. 한진칼. 네, 한진칼이 지금 23,000, 이게 지금 매수 단가가 24,000원대란 말이에요. 예. 자, 한진칼 한번 볼게요. 한진칼 일단 추세는 지금 꾸준하게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상승 추세대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이렇게. 네. 2만원 정도에서 25,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손실은 크게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 즉 매수가가 24,200원 정도란 말이에요. 24,200원 정도인데 요 자리대보단 조금 부족한 자리대, 즉 23,000원에서 23,500원 정도가 되면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해보게 된다라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대한통운 CJ요? 네, CJ 대한통운. 네, 요런 CJ 부분, 대한통운. 네, 요런 게 좀 괜찮아 보이니까, 요런 종목군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네.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아마 왜 그런가는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진칼은 반등 시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대림산업이에요. 네. 자, 대림산업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종목도 박스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대형주, 정말 시가추, 건설사 중에 시가총액 큰 주식 중에 제가 사라고 하면 저는 GS건설 한번 사보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GS건설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다 깔려있죠? 예. 그죠? 근데, 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죠? 네. 그죠? 그 얘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저항대에 계속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역배열이. 그래서 역배열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GS건설을 보시게 된다라면, 위에 선이 없죠? 그죠? 예, 그러네요. 네, 또 하나는 요 자리대, 37,000원짜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네. 그냥 다이렉트로 이 45,000원, 5만원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 저항 자리대가 없어요. 여기 갭으로 빠졌죠. 점화한가로.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GS건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GS 오너들이 전부 다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요. 왜 할까요? 네. 자기 회사가 좋을 것이다,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하겠죠. 예. 그렇다면 뭔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유상증자를 언제 하는데요? 유상증자 지금 권리락이 됐습니다. 권리락이 됐는데 공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마도 제가 관심 있게 본다라면 대림산업을요, 네. 차라리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한 85,000원이나 요 자리 때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네. GS건설 쪽으로 포트를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림산업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매도해서 GS건설 한번 갈아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반등 시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이제 다른 종목군들 대우조선해양 있어요. 네. 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섹터는 전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네. 지금 하락 추세대를 계속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게 맞아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추세를 못 보면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거의 하단권역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매수가가 31,000원대인데 29,000원에서 29,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일단 종목 교체를 좀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 정도. 자, 하나 그렇게- 물어볼게요. 네네. 그 종목 교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롯데 케미칼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29,000원에서 2,500원, 29,500원 지금 매도하고 종목 교체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케미칼이 있어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죠. 그렇죠. 롯데케미칼 오늘 급등 났기 때문에 한번 바닥이 다졌으니까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아닙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네. 하나케미칼 18,000 지금 100원짜리 때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예.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 오게 되면, 이 종목도 네. 한 차례 끊어주셔야 될 거예요. 아, 19,500원 네. 정도 오면은 그렇죠. 매수하고요. 19,000원에서 19,500원 되면 한 번 주고 다시 잡는 전략이 좋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네. 제가 대안주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방금 바로. 예,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럼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공략주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일단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잠깐 화면 바로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컨테이너에 대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동량이 늘어난다면 경기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벌크선 화물입니다. 화물도 마찬가지로 과거보다 지금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 좋아질 거라는 거. 그 다음 택배 터미널 모바일 쇼핑 시장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큰 폭의 성장하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죠?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각종 쇼핑 채널에도 꾸준하게 성장해주고 있고요. 결국엔 택배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단가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터미널 가동률 추이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떤 의견이냐면, 제가 어제 이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막상막하 투맨쇼에 대해서 종목을 제안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갖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시 보기를 한번 돌려보시게 된다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매수 가격은요, 11만원 이하권역으로 눌림목을 줬을 때 11만원 이하권역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1만 9천원 제가 짧게 잡아드렸을 건데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11만 9천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0만 4천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모자란데요. 이 시간 늘려야 돼요. 그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